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웹 13팀 팀 528이고요. 짧지만 15분 동안 6주간의 여정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현종님, 진상님, 주한님, 승현님, 저까지 해서 총 5명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아까 전 저희 팀명이 팀 528이었죠. 6주간의 그룹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가 공유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해서 마치 5명이 하나의 개발자처럼 유연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캠퍼 번호를 전부 더한 528이라는 숫자로 팀 528이 탄생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한 줄로 정의하자면 기록으로 남기는 실시간 강의 볼록입니다. 필기앱처럼 강의 화이트보드도 기록으로 남기면 어떨까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화이트보드를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강의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강의 생성 및 진행입니다. 강의를 생성하고 싶은 사용자가 원하는 강의 제목과 강의 설명을 입력을 하고 강의방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음성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펜이나 아니면 메모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방식대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참여자가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 내용을 메모지 형태로 가져와서 강의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강의 참여 및 피드백인데요. 강의자가 공유한 강의 번호를 입력해서 강의 방에 참여를 하고 강의자의 음성과 화이트보드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강의자에게 질문을 보내서 강의자와 소통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이루어진 강의 내용을 강의 종료 이후에는 서버에서 화이트보드와 음성, 그리고 AI를 이용한 음성 스크립트까지 저장해서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했습니다. 네. 본격적인 저희의 기술적 고민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치열하게 달려온 6주간의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는 1주차 때 프로젝트 기획과 협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을 했고요. 2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프론트엔드는 화이트보드 구현, 백엔드는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미디어 서버 구조에 집중하면서 구현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5주차 때 좀 고난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구현했던 구글 로그인에 문제가 생겨서 자체 로그인으로 변경했고, 화이트보드 전달 방식도 비디오 전달 방식에서 제이슨 형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이어서 강의 다시 보기 기능을 마무리했고, 미디어 서버에서도 각종 예외 사항을 고려해서 1.0 릴리즈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네, 저희의 기술적 도전에 대한 소개 전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WebRTC와 소켓IO에 대한 간결한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WebRTC란 별도의 플러그인이나 소프트웨어 없이 음성, 영상, 미디어 혹은 텍스트, 파일 같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브라우저, 어, 브라우저끼리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든 기술입니다. WebRTC의 사용 사례로는 음성 채팅, 화상 채팅, P2P 파일 공유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켓IO인데요. 소켓IO는 웹소켓을 기반으로 구현된 실시간 양방향 통신을 위한 이벤트 기반 라이브러리입니다. 브라우저를 위한 클라이언트 사이드 라이브러리, 그리고 Node.js용 서버 사이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두 라이브러리는 거의 동일한 API를 가지고 있고요. 실시간 메시징, 채팅, 게임 구현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실시간 화이트보드 공유를 구현하기 위해서 프론트엔드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다들 점심 먹고 피곤하실 것 같아서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해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전송해야 되는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의자의 음성이고 다른 하나는 강의자의 화이트보드입니다. 강의자의 음성은 웹RTC를 통해서 전송할 수 있지만 화이트보드는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저희의 기술적 도전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 가지 방안을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변경사항만 로그로 전달하거나 화이트보드 데이터를 제이슨으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화이트보드 데이터를 비디오 스트림으로 만들어 전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는 2번과 3번 방법을 가지고 더 깊이 있게 고민했는데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고민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이슨으로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참여자가 완벽하게 강의자와 똑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고 전송 과정의 최적화나 커스텀 같은 더 많은 기술적 도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단점으로는 저장과 전송 그리고 렌더링 과정이 복잡하고 오버헤드나 다시 보기 구현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스트림 형태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과정은 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 서버를 이용해서 음성과 함께 웹RTC로 전송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었고, 비디오 형태로 저장하면 되기 때문에 다시 보기 구현이 쉽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단점은 비디오 형태로 전달하기 때문에 서버에 부담이 많이 갈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고, 캔버스의 내용을 비디오로 만드는 과정에서 화질이 손실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희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2번과 3번을 비교했을 때 3번 방법이 훨씬 구현이 간단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쉬운 3번 방법으로 구현을 진행하고 6주차 이후에 2번 방법으로 리피터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현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현한 결과의 전송 과정은 그림과 같은데요.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캔버스의 개체를 캡처 스트림 메서드를 이용해서 비디오 트랙으로 만들면은 그런 다음 이제 웹RTC에 오디오 트랙과 함께 웹RTC로 전송하는 됩니다. 참여자는 이 웹RTC를 통해서 오디오 트랙과 함께 비디오 트랙을 받아서 사용자에게 화면을 보여주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현을 한 결과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여자 페이지에서 첫 화면을 로딩하는 데 있어서 딜레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이트보드의 비디오 스트림이 영상으로 잘 저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참여자 페이지에서 화이트보드 화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캔버스 내용을 리렌더링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으나 2번과 3번 문제는 캡처 스트림으로 비디오 스트림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판단해서 과감하게 저희는 5주차에 비디오 스트림 전달 방법을 버리고 제이슨으로 만들어서 실시간 전달을 하는 과정을 택했습니다. 제이슨으로 만들어 전달하게 되면서 전달 과정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이렇게 구현하던 방식을 보이시는 바와 같이 변경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화이트보드의 내용을 비디오 스트림을 만들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화이트보드의 내용을 제이슨 형태로 만들어서 저장한 다음 소켓 통신으로 전송을 하면은 참여자가 제이슨 데이터를 받아서 본인의 캔버스에 렌더링하는 방식입니다. 제이슨으로 만들어서 전송하는 데이터는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번 내부 객체와 2번 뷰포트, 3번 브라우저 크기가 이제 참여자가 렌더링 하는데 사용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각각을 자세히 설명하면은 1번 캔버스 제이슨 같은 경우는 화이트보드의 내용, 즉 캔버스의 선과 메모지 위치 정보 등이 담긴 데이터입니다. 2번은 강의자가 캔버스를 확대 그리고 축소, 이동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배열입니다. 3번은 강의자의 브라우저의 너비와 높이를 담은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리고 참여자가 받아서 렌더링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으로 1프레임마다 1번, 2번, 3번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에 일종의 변경 사항이 있으면은 이 내용을 제이슨으로 만들어서 소켓 통신으로 전송합니다. 그런 다음 참여자는 해당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모두 1번, 2번, 3번을 모두 렌더링 하게 되면은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변경 사항만 받아서 렌더링 하는 방식으로 최적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고민해 본 점들인데요. 크게 세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의자가 새로 고침 등으로 잠시 나갔다가 다시 접속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백엔드 팀퍼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강의자가 재접속할 때 기존의 화이트보드 내용을 다시 받아오고 음성도 새로운 음성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강의자의 네트워크가 잠시 끊겼을 때입니다. 이 경우 다시 접속해서 새로운 내용을 전송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존에 그 끊겨 있는 상황에서 그렸던 데이터 같은 것들이 유실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음성도 유실되기 때문에 다시 보기를 구현할 때 해당 내용이 빈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 네트워크가 잠시 끊겨졌을 동안의 내용은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캔버스 화이트보드의 객체가 많아졌을 때 데이터 양이 커져서 조금 생기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압축이나 압축 해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압축이나 압축 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오히려 더 딜레이가 생겼기 때문에 더 좋은 압축 알고리즘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 내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발표하느라 많은 내용을 생략해서 전달해 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노션 링크를 첨부해서 그리고 저희 팀 노션에도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아님께서 화이트보드 데이터 관련해서 발표 잘 진행해 주셨는데요. 다음으로는 백엔드에서
구현하며 발생한 문제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저희는 한 강의에 수강할 수 인원을 부스트캠프 인원 정도로 고려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간 P2P 연결이 아닌 다음 그림과 같이 미디어 서버를 구성해야 했습니다. 이런 미디어 서버를 구성하면서 맞닥뜨렸던 문제는 많이 존재했지만 시간 관계상 음성 파일로 변환 부분과 미디어 서버의 역할 분리 주제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시 보기 서비스를 위해 발표자의 음성을 녹음해야 했습니다. 이 당시 어떻게 음성 파일로 변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의문이 들었던 부분은 미디어 서버에서 발표자의 음성 데이터를 중간에 어떻게 가져오지? 그리고 이 원시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손실 없이 저장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성 파일을 어떻게 변환하지였습니다. 먼저 발표자의 음성 스트림을 가져오는 부분은 노드 웹RTC 모듈에서 음성 스트림을 가져오는 API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음성 데이터를 샘플 단위로 가져올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원시 데이터를 손실 없이 저장하기 위해 노드의 스트림을 이용했고 파이프로 연결해서 파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성 파일로 병합하는 과정에서는 노드에서 FFmpeg 모드를 사용해서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스트림으로 받은 데이터가 원시 데이터다 보니 샘플 레이트와 채널 수 등의 정보를 옵션 값으로 줬어야 했는데요. 이런 옵션 값을 설정을 한 후 정상적으로 파일로 병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디어 서버의 역할 분리입니다. 당시 발표 진행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미디어 서버에서 관리하다 보니 미디어 서버의 부하도 심해졌고 혹여나 장애 발생 시 데이터가 모두 유실되어 원활한 강의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추후 서버 다중화를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저장소에 저장하도록 구성했고 저희는 레디스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레디스를 사용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의 유효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입니다. 저희 서비스 특성상 하루 이상 강의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정도로 유효 기간을 설정해서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디스 스트림을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앞서 주환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저희가 발표자가 재접속 시 원활하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마지막 화이트보드 정보, 강의 시작 시간, 그리고 미해결 질문을 발표자에게 재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질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레디스 스트림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렇게 미디어 서버 역할을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기존에는 뭐 강의실 정보나 클라이언트 정보 같은 모든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었지만 이제 강의 정보나 간단한 것들만 이제 레디스에 저장하고 이제 커넥션 정보만 미디어 서버에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네, 강의실 정보도 다음과 같이 커넥션 정보만 저장하고 나머지 데이터는 레디스에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버에서 고려했어야 했던 부분은 미해결 질문을 어떻게 구별하고 재전송할까입니다. 이렇게 재전송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버에서 해당 질문의 강의실 아이디, 질문 시간, 질문 해결 유무, 질문 내용을 구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각 강의실 질문 스트림을 만들어서 해결했습니다. 순차적으로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1, 2, 3, 4번의 질문을 발표자에게 받았다라고 가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버에서 스트림에서 네, 질문을 읽게 됩니다. 이렇게 읽게 되면 이 서버 컨슈머 그룹의 펜팅 리스트에 이 질문이 추가가 됩니다. 이번 질문도 마찬가지로 서버에서 읽는다라고 한다면 펜딩 리스트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만약 이 시점에 이제 발표자가 1번 질문을 이제 읽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서버에서 이 질문에 에크 요청을 보내도록 해가지고 펜딩 리스트에서 지워주도록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만약 서버가 네트워크 문제로 재접속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펜딩 리스트에 있는 것과 스트림에 존재하는 이 질문을 모두 서버에게 재전송하도록 진행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볼록이 6주 동안 진행했던 모험 일담이었고요. 어, 여러분들의 이 부스트 캠프가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